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중계, 녹취, 녹음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 고압 1675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변론이 분리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은 박성재 피고인에 대해서만 재판을 오전에 진행합니다. 오후에는 피고인들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장우성 특검보와 파견검사 김성현 나왔습니다. 박성재 피고인 나오셨고요. 변호인 예, 법무법인 하윤의 정윤기 변호사 정윤기 출석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번 기일은 계속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완규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저번 기일에 진행한 부분은 공동 피고로 되어 있는 박성재에 대한 정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정인신문이 있고요. 오후에는 피고인들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서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정조사에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6시 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일인 4월 23일 목요일 오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정조사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기일 오전에 진행할 텐데, 혹시 마무리가 되면은 다음 재판은 4월 23일 재판은 오후에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재판할 때 쭉 의견을 듣고 재판부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혹시 저번 재판이나 오늘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검 측은 없습니다. 변호인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 서증조사와 관련돼서 지금 사실은 조사 내용을 저희들한테 좀 처음에 서면을 좀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해서 오후 서증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좀 의문인데요. 우리 공동변호인들이 있으니까 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서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료를 미리 좀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요.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서정조사는 증거 신청에서 채택한 쪽에서 설명하는 절차이고, 관련해서 반대편에서는 의견 진술이나 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는데 좀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도 기일이나 시간을 더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은 증거조사와 관련 의견 진술은 기회를 보장해 드릴 테니까 혹시 서정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늦게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오전에 정인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인 앞으로 나오시죠. 이 사건 정인으로 나오셨습니다. 정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인 때문에 정인 본인이나 정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정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양심에 따라 승진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승호. 자리에 앉으시죠. 정인신문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법에 대해서 중개되고 있습니다. 정인신문 과정도 마찬가지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번 기일에 안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불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저희가 특검에서 진행하는 사건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여러 가지 사정들을 소명하면서 다음 길에 출석하겠다고 서면을 내시는 경우는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다음 길에 다시 소환을 해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제재 범위 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고, 뭐 증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석하지 않겠다 의사를 표시한 분들은 다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형사소송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인 5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과태료 부과는 저희 재판부는 특검 사건의 경우에는 법에 규정된 최고 금액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선서를 거부했다든지 이러면은 형사소송법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증인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른 증인과 동일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서를 내신 것 같네요. 네, 오늘 법정에서 내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내용은 뭐 일단 정의는 내란과는 무관하고 특검에서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 되어 있고요. 종합특검에서 디올백 수사 무마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요. 네, 과태료 결정은 언제 받으셨나요? 지난주 수요일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직장으로 받으신 겁니까? 예. 네. 조세 기재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직장에서 과태료 결정문을 받았다. 네. 네, 그 부분을 뭐 제가 다시 또 확인은 하겠습니다. 이 신청서를 내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정인신문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고 그 후에 재판부에서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디올백 수사 무마 혐의와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정은 거부권은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정은 거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이 디올백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질문을 제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그래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법과 헌법에 따라서 뭐 정은 거부를 허용할 수 있는데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정언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들어보고 뭐 정인의 의사를 들어보고 정은 거부가 가능한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시죠. 예, 장우성 특검보가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김승호 부장님 증인으로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네. 예, 증인의 주의 및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1-2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재직하셨죠? 제가 네, 마이크를 좀 네, 대고 말씀하시죠. 2023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저희 재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 그 범죄 사실이 그 지금 피고인께서 임세진 과장한테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라고 시켰다. 그걸 그래서 임세진 과장 알아봤다. 요거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7월 20일 날 뭐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은 범죄 사실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하시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전담팀 수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부터 2-3까지 합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검찰총장 이원석은 영부인 명품백 사건의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형사 1부에서 원래 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전담팀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담팀이 지정이 된 게 아니라 형사 1부 사건이었습니다. 예, 형사 1부 사건이었죠. 그래서 전담팀 그때 당시 담당 검사가 장재정 검사였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전담팀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2-3입니다. 특수부 검사, 공정거래부 검사, 범죄수익 환수부 검사 등 총 5명의 수사팀이 구성된 건가요? 저 포함 5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원석 총장 지시 다음에 그렇게 지정이 됐다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인 뭐 총장님 지시나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입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3일 수사팀이 구성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발표되기 전에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한테 그렇게 지시하겠다라고 미리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발표 전날 수사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발표 전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주례 보고 날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는 생략하고 2-6도 생략하고 2-7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증인들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본 결과 법무부에서 권순정 검찰국장은 5월 3일 보도 보기 전에 자기도 대충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도가 나오니까 알아보라고 임세진 검찰과장한테 시켰고 임세진 검찰과장은 당시 대검 형사 1과장 이준호에게 또 이제 어떻게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거든요. 그럼 이준호 형사 1과장이 우리 중앙지검 형사 1과장 증인한테도 전화했나요? 그날 5월 3일 날? 보도가 나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예. 그러니까 형사 1과장과는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예, 저희 형사 1부에는 소위 말하는 현안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그 대부분의 사건들의 주무부서가 대검찰청 형사 1과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언제 통화를 했는지 이런 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일 수사팀 구성에 대한 언론 보도 직후에 2024년 5월 4일부터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검에 보고하신 적 있나요? 고발인 조사에 관해서 어떤 일정으로 된다 이런 거. 그 부분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쪽에서 물어왔다면 답변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통상 정해지면 알려주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2-10, 2-11은 생략하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862번 제시하겠습니다. 임세진 과장이 피고인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저거 좀 잠깐 봐주시면은 그 고발인 조사 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울중앙형사 1부에서 영부인 명품백 사건 등 관련 수사상황 보고입니다. 해서 뭐 5월 9일 14시에 고발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조사 연기를 요청을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 내용은 대충 사실과 부합하나요? 지금 봐서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9일 14시 고발 사건 전부에 대한 고발인 조사 예정이었으나 백은종, 정대택은 추가 고발 이유로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백은종은 서울의 소리 대표고 정대택은 서울의 소리 법조팀장이고 홍정식은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고 김순환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다. 이 사람들이 고발인 조사 연기를 신청했다. 그때
저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연기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요 내용을 그러면은 대검 형사 1과장한테 보고를 했나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저런 일정이 잡히면 알려는 줍니다. 그 날짜도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날짜 언제 보고했는지 저 내용을. 그런 거는 지금 2년이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전혀 어쨌든 저 아까 제시했던 증거자료 내용은 5월 5일 저녁 9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5월 5일 예, 예. 어린이 공휴일 예, 예. 그러니까 정해진 이후에 알려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그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런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보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제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뭐 어떻게 고발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뭐 연기하고 뭐 이런 절차적인 내용인데 그 만약에 이런 사건 관련해서 진술자의 진술 내용 이런 것도 보고를 합니까? 예컨대 뭐 고소인 누가 나와서 뭐라고 진술했다든지 이렇게 진술 요약해서 보고한다든지 어떻습니까? 통상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요지도 보고 대검에는 요지를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현안 사건은 보안이 항상 문제가 되고 언론 보도가 저희가 오픈을 안 한 내용이 자꾸만 언론 보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요 내용은 좀 보고를 안 하고 요지 정도만 보고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중요 내용을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보안 때문에. 그러니까 상세하게 네네네. 뭐 상세하게. 예는 안 하고 그냥 요지 정도만 뭐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사실과 실질적인 내용 부분도 그 요지 정도만 해서 보고하게 된다 이 중요 말씀이신가요? 사건을 하게 되면 통상 이제 일보라는 거를 작성을 합니다. 오늘 뭐 했고, 그다음에 뭐 내일 뭐 할 계획이다. 그런 것들을 통상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보를 할 때 약간씩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럼 2-15까지 답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2-16부터 2-20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 증거기록 순번 828번 제시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찝어주시겠어요? 이 내용은 이제 5월 5일 19시 28분경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수사, 특히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이재명 부인 김행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와 혹시 대검 측에서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 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 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에 관한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필. 이거를 제가 좀 보여드린 이유는 이 앞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한테 보냈던 메시지는 본인에 대한 이제 수사 전담팀이 생겼다. 그거를 보내고 한 2시간 후쯤에 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희가 보기에는 왜 나에 관한 수사는 전담팀 구성해서 빨리 하고 저렇게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 뭐 이렇게 약간 좀 어필하는 게 익혀지거든요. 어쨌든 이때까지 저 메시지 내용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었던 건 맞죠.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김혜경,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김혜경, 김정숙 여사는 저희 부 담당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예. 있고요. 대법원장 사건은 저희 형사 1부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좀 진행된 게 있었나요? 그때까지? 5월 5일까지. 대법원장 수사도 그러니까 주인 검사가 좀 바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뭐 처음부터
검사 한 명이 여러 개의 사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든 한 사건에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조금씩 진행은 되고 있었고 내부 검토는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3-4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메시지 이후, 5월 5일 이후겠죠? 법무부 또는 대검으로부터 빨리 진행하라라는 뭐 지침을 받거나 아니면 진행 상황을 보고해봐라 이렇게 확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3-5입니다. 그러면 3-4 질문, 3-5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나 사건 처리에 관한 독촉받은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법무부가 일선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좀 챙겨봐라 이런 지시 받으신 적 없나요? 대검에서 특별히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3-6, 3-7 생략하고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물을 건 없는데. 네,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증인 뭐 신문사항을 따로 신문사는 따로 없이 없고 그냥 하나만, 질문하시면 네, 준비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증인 그 5월 5일 그 백은종 아니 5월 9일 백은종하고 서울 그 서울의 소리입니까? 그 또 정대택 그다음에 시민단체 활빈단 그다음에 서민 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4사람 조사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때 뭐 보도는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연합뉴스 내용인데 네, 김여사 명품백 수사 이번 주 본격화 직무 관련성 주 쟁점 이렇게 해서 당초 검찰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이 조사일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5월 5일 오후 4시 29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매일신문 기사인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행사 일부는 조만간 백은종 서울의 대표를 고발인 신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초 검찰은 오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오는 9일이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백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일보 중앙일보 5월 5일 18시 41분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이에 따라 일정이 재조율될 경우 오는 9일에는 최대영 목사를 잠입 취재 혐의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만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다. 최 목사는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외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무고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그때 그 언론에 보도된 거는 기억이 나시죠? 언론을 뭐 일일이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기사가 많이 났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아까 그 특검 측에서 제시한 이제 임세진 과장이 피고인한테 보고했다는 메시지 내용,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있습니다. 네모 친구. 이 내용은 아까 언론 보도 내용 아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한 걸음도 더 나간 것도 없고, 그 조사한다는 내용, 물론 조사를 뭐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내용, 또 연기를 요청했다는 내용, 연기가 요청될 그 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인정해서 조율을 해서 다시 백은종 대표나 이 사람들을 조사하기로 한다면 9일 날에는 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인가 김순환 씨 이 사람들만 조사한다. 이제 이 내용이 다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그 절차적인 부분이고 그 내용에 대한 조사는 보고는 아니었죠. 보고라고는 볼 수 없죠.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우지간 이 나온 내용은 사실이고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뛰어넘는 수준은 아니죠. 그것도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추가로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시고. 저 증인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대검 형사 1과장하고 수시로 상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뭘 상의하시는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상의를 합니다. 뭐 사건 그 보고 사건 내용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보고 절차나 이런 부분도 상의하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상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주 통화를 합니다. 그쪽에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답변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수사는 대부분 통보식입니다. 우리가 뭘 할 거고, 그다음에 오늘 뭐 했다, 내일 뭐 하겠다. 일보에 있는 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일보 작성한다고 하신 거 관련해서 뭐 일보라면 매일 이렇게 보고하시는 게 맞나요? 거의 매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진행될 때는. 중요 사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중요 사건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뭐 그 기준은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도 이제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일보를 작성해서 지휘부에서 보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건에 다 하진 않습니다. 그 일보 내용에 뭐 고발인 조사 일정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일보를 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 수사팀의 팀원 검사 한 명이 초안을 작성을 해서 그 팀원들이 회람을 하고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대검에 보내줍니다.
동시에 대부분 보고 후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내부 보고 후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형사 1과에 보고서 같은 걸 보내시는 건가요? 문건에? 아까 그 대검에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뭐 지시나 독촉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셨고,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그러니까 형사 1부에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현안 사건이 오래된 사건들이 뭐 수십 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을 특정해서 뭐 빨리 처리해라 뭐 이런 식의 독촉을 받아본 기억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독촉을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독촉을 받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좀 부에 장기 미제가 너무 많으니 검사들 동료해서 좀 처분할 수 있는 건 처분하자 이렇게 독려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일선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받으신 적을 있기는 있습니까? 어떤 연락? 법무부에서 직접 오는 연락이요. 그러니까 어떤 연락을? 그러니까 법무부에도 다 동료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뭐 전화 통화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어떤 사건 관련해서 알려달라 이런 전화는 거의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증인 위치에서 보면 법무부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검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라든지 뭐 통보 형식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대검 형사 1과장과 통화할 때 증인 측에서 통보 외에도 그쪽에서도 무슨 피드백 뭐 이렇게 절차 진행되고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더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검찰의 구조상 뭐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검에서도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팀이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걸 대검에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고요. 기본 그 대검이랑 주로 이제 의견 교환이 되는 거는 사건 처분 단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대검은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질문은 정응 거부를 원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뭐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의 처리와 관련해서 대검 쪽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2024년 5월경인 것 같습니다. 뭐 5월경 이후로 2024년 5월이면 초창기인데 결과 보고를 뭐 수사 방향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대검에서 의견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대검에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 증언을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특검에서 여러 가지 신문 사항을 준비하셨다가 증인이 정언 거부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셔가지고 아마 관련 부분은 생략하고 정언이 가능한 부분 위주로 질문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심이 좀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더 하실 건 없으신 거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예, 먼저 하시고 그다음. 증인, 아까 그 수사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의 진술 요지도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특히 그 이제 형사 일부에는 그 많은 민감한 사건들, 중요 현안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 뭐 수사 대상자들이 뭐 1층 로비에서나 안 그러면 다른 데서 그 수사받을 내용에 대해서 또 진술 내용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거나 또 진술이 끝난 다음에 진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그 보고하는 경우가 더 보고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이죠.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조사받은 내용을 스스로 뭐 브리핑을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해서 조사받기 전이나 조사받은 뒤에 피의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저런 진술을 하고 들어간다거나 또 조사받고 나와서 이런저런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 인터뷰를 하면 더더구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할 필요가 있다거나 또 대검에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해서 알고 있으면 특별히 뭐 확인 절차 들어오는 건 없고요. 네. 다만 그 언론 인터뷰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대검에서 이게 맞냐는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그 법무부나 대검 말고 중앙지검장이나 차장들이 사건에 관해서 묻거나 보고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저희는 인사가 있으면 부의 현안 사건을 다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주요 사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그 중앙지검뿐만 아니고 전국청이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장기 미제가 많아지면 지휘부 입장에서는 좀 장기 미제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각 부에 이제 장기 미제 사건 처리 계획을 한번 보고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뭐 보고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사건만 뭐 따로 와서 보고해라 그런 기억은 잘 없습니다. 그 장기 사건의 기준이 뭔가요? 뭐 그게 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범위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예전에는 뭐 3개월 미제, 4개월 미제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형사 일부는 좀 오래된 사건이 많아서 그때 1년 초과 사건을 좀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당연히 장기 미제 포함될 것 같고요. 네. 김건희 명품표의 사건도 장기 미제 포함됩니까? 그 당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라도 장기 사건으로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 바로 수사팀을 만들어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장기 미제로 따로 보고하거나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인사 있으면 이제 그 담당하는 사건을 보고한다고 이렇게 일단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사라는 거는 뭐 지금 정인처럼 뭐 부장 인사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담당하는 수사 차장 이상, 차장 검사장, 지휘부 인사가 있으면 보고를 합니다. 차장 이상의 지휘부 검사 인사가 있으면 사건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고하는 게 있다. 부마다 업무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정인 기억상 2024년 5월경은 어떻습니까? 그 5월 이후로 차장 이상의 인사 변동이 있어서 보고하신 적이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송경호 검사장에서 이창수 검사장으로 바뀌면서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들에서 쭉 이렇게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현안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휘부 인사에 따른 보고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까? 예컨대 뭐 절차, 뭐 수사한 내용, 뭐 방향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보고하는 건가요? 그 당시까지 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 뭐 보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뭐 전체적인 현황과 뭐 어떻게 할지를 다 파악하고 지휘부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 모두를 포함해서 보고만 네. 하실 거네요. 뭐 더? 네, 그럼 일단 정의신문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청에 대한 판단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신문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전 절차는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후에 있을 서정 조사와 관련해서 뭐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빨리 변호인께 좀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고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 제출 기회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전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